우리 청년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뭐 힘들면 잠깐 주저앉아서 쉬셔도 되고 멈추셔도 되는데. 네, 이문수 신부님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신부님 인사드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에서도 제가 봤을 때 느꼈던 점인데요. 신부님 뵈니까 마치 그냥 청년 그대로의 느낌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많이 못 듣지만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청년 문간 최근에 좀 기쁜 일이 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무려 2호점이 오픈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청년 문간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 밥상 문간이라는 식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분들이 좀 부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준비된 식당입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식당이지만 언제든지 마음 편안하게 오셔서 식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밥은 끼니는 거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동료 직원들도 약 한 달 전에 한번 그 정릉시장에 있는 청년 문간 방문해서 김치찌개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게 3,000원짜리 김치찌개라고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인생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이제 김치찌개였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전에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통해서 질문을 좀 몇 가지 받아봤습니다. 네, 청년들의 질문 내용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가 오늘 강연자가 두 분 계시는데요. 두 분 강연자에게 공통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신부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신부님 가벼운 질문이 있고 무거운 질문이 있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네, 가벼운. 가벼운 질문부터.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신부님이 앞서서 강연을 시작하실 때처럼 네, 20대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책을 좀 한 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책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근래에 읽으면서 저도 감명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요. 그 Let Us Dream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꿈을 꿉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영어로 Let Us Dream.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작년 말쯤에 이렇게 출간하신 책인데,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전 세계적인 유행병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서로 간의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위기 이후에 우리 모두가 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 봅시다라는 그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혁명적이기도 하고 그런 책이어서 함께 우리가 읽고 또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Let Us Dream입니다. 이 교보문고 예스24에서 신부님이 이제 강연 온라인에 나오면 한번 이렇게 쭉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신부님께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참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들을 주셨거든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매사에 고민이 많고 불안이 큽니다. 어떤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쓸데없는 걱정만으로 가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만약 오늘 자정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신부님께서는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굉장히 좀 심오하네요. 먼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두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이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위축되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걱정, 염려 혹은 두려움 같은 게 있으시다면 글쎄요. 저의 경우는 오래전의 체험을 통해서 제가 죽음을 이렇게 외투를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로 물론 삶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성찰하게 되는 계기이긴 했는데 그래서 죽음과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청년분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외면하고 회피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사실 종교라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모든 종교는 어떤 삶과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한번 종교의 도움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잠깐 대기 시간에 신부님하고 이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희 동료들이 같이 이 청년 문간 갔을 때에 우연히도 난간에서 굉장히 위태롭게 앉아 계시는 한 이제 청년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곳에 우리나라의 어떤 곳에 적어도 청년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주시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어떻게 큰 위로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걸 좀 이렇게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이렇게 외롭고 또 계속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신부님 강연 시간에도 이제 수도 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면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사회 초년생의 질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로 하루하루가 힘이 참 듭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일까요? 저는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착하다는 것이 강점도 장점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남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으면서 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이게 사회생활에서 착하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이 꼭 이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가 보네요. 아마 굉장히 그분이 조금 많이 희생을 하시고 많이 양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까 짐작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 좋은 점을 이렇게 없애시기보다는 조금 거기에 어떤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착하다는 그런 표현의 반대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저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야.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 이익은 잘 챙겨. 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당연히 자기의 이익도 챙길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이기적인 사람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치는 건 조금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착함에다가 지혜로움을 더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착한 그대로의 얼굴 그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공통 질문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될 시기인데 그 기회들을 지금 계속 놓치고 있거든요. 네. 해외 여행 경험도 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격 활동 같은 것도 실습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대 앞으로도 조금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내면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청년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이제 특히 어떤 건강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젊으시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건강을 돌아보면서 챙겼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내 몸부터 챙겨봤으면 좋겠고 몸과 함께 이제 내 마음도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고민들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계획이 틀어진 그런 경험들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만큼 또 내 마음도 좀 들여다보면서 몸과 마음을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인이 계획하셨던 것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준비를 할 때 좀 이렇게 배가 고파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문간 가시면 밥이 무한 리필이라고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꼭 한번 청년문간 가셔가지고 맛있는 김치찌개 그리고 신부님이 굉장히 자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도 뵙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통 질문들을 모두 마치고요. 청년들이 우리 이문수 신부님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그 질문 사항들을 좀 만나볼 건데요. 수많은 질문 중에 저희가 몇 가지를 좀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올린 청년들을 직접 좀 만나볼 건데요. 한 분씩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온통 경쟁뿐인 세상 속에서 저만 홀로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SNS를 하지 않으면 도움이 될까요? 친구들이 먼저 취업을 하거나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는 마음도 들지만 질투심이 먼저 듭니다.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저를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삶이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분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누구나 위축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자꾸 부정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의 잘못이 아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제 견디어낼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잘못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는 마음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뭐가 좀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나친 자기 비관이나 그런 자책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아예 방향을 바꿔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지금 하시던 것을 이렇게 계속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SNS는 잠깐 안 하시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교하다 보면 자꾸 내 자신이 더 작아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옆에서 제가 이렇게 신부님 목소리를 가까이서 이렇게 듣는데요. 신부님 목소리가 그냥 듣는데 굉장히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목소리이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예전에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가 나왔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신부님께서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죠. 라는 예. 말씀 너무 가슴에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자를 좀 만나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청년들에게는 힘내, 잘해보자, 버텨보자라는 말들이 일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상적인 말들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듯 저희 청년 세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분들에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힘드셔도 되고 실패하셔도 되고 다 괜찮은데 자포자기 하는 것만 아니라면 누군가 이렇게 곁에서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년분들 자신이 자포자기하면 저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드리고 싶어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을 이게 꼭 무슨 어떤 극단적인 선택 그런 것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청년 문간이었을까? 장년 문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다른 세대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굳이 청년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만나시는 거는 아마 이 청년층이 갖고 있는 어떤 아슬한 감정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질문을 하나 좀 더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행복한 건지 어떤 순간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게 행복이라는 것은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달리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전 대체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행복의 정의, 행복의 개념 같은 거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어떤 포인트는 우리는 마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고통이 없다면 혹은 아픔이 없다면 슬픔이 없다면 정말 더 좋겠죠. 근데 설령 그러한 것들이 함께 있더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그럼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난 어떨 때 행복한가. 그런데 고통스러울 때는 그럼 나의 그 행복이 사라져 버린 걸까. 이제 그렇게 한번 조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경우는 심지어는 정말 고통스러운 중에도 행복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그래서 행복은 기쁨과 어떤 즐거움만이 가득한 상태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근데 저의 생각에 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한번 그러면 제 말이 맞는지 혹은 조금 맞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어려움이나 아픔, 슬픔 같은 게 있더라도 그 순간은 그 감정에 내가 이렇게 매몰되고 휩싸이겠지만 그때 내 행복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건 아니라는 거죠. 잠깐 행복보다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더 크게 느껴질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행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잠깐 못 느끼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질문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좀 행복하고요. 감사합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내내 설레었고 또 조금은 힘든 점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신부님 만약에 지금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또 이런 질문 말고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네.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렵네요. 이렇게 그 단순히 좀 잘 견뎌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뭐 힘들면 잠깐 주저앉아서 뭐 쉬셔도 되고 멈추셔도 되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신부님의 격려의 말씀이 저에게도 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참 힘이 되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쉽게도 이문수 신부님을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이제 또 김치찌개를 끓이러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비대면 행사에 참여하신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말 사실 평범한 저희인데 저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다만 한두 분의 청년분들에게라도 위로가 되고 또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 격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Let Us Dream이라는 책도 기억이 나고요. 청년 문간의 김치찌개는 사랑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수 신부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